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뭐 만약에 시간이 또 길어지면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엔자임. 이 엔자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효소거든요. 근데 이 효소에 대한 것들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아메이에서는 효소 관련된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효소에 관련된 제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틀 예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분은 알아볼 제품은 바로 엔자임 바이옴인데요. 이게 요즘에 혹시 뭐 속이 계속 더부룩하다? 아니면 그래서 근데 이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이 소화 요소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 요소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소화 요소가 음식을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씹는다고 해도 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씹는다고 해도 이 쌀알을 완전히 쪼갤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믹서기로 가는 거나 뭐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떡방아를 찧는 것처럼 갈아낼 수는 우리가 치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잘게 쪼개진다고 해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면 그거는 우리가 흡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워낙에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흡수가 되려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화 효소가 음식물들을 잘게 쪼개주는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이렇게 쪼개주고, 뭐 단백질은 뭐 프로테아제, 뭐 지방은 렙타아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소화 요소들이 줄어들어서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계속 더부룩한 경우가 소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그 이 소화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 이 우리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썩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썩어 이 배 속에서 이 위 안에서 썩거나 장에서 썩으면서 속이 더부룩해지는 가스가 차니까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는 이 음식물이 장으로 그대로 이동하는데 이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위가 하나니까. 예. 그런데 위가 네 개씩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위가 네 개나 있는 동물, 뭐 잘 아시는 소는 이 채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위가 네 개나 돼서 먹은 걸 다시 이렇게 반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씹어서 다시 삼키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위 갔다가 또 나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야채는 채소 그 식물은 이게 잘게 잘게 쪼개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소들도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가스가 빵빵하게 찬다. 그래서 이게 배가 아주 빵빵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배에다가 관을 꼽습니다. 위에다가. 그러면 거기로 배 위에 차 있는 가스가 쭉 빠져나와. 그래야 소가 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가 죽어요. 그래서 소에다 관을 이, 꼽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그렇게 정도로 이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배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그게 위로 들어가서 위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렇게 부패가 되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발효를 시키니까 그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키면서 부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소화 효소는 줄어들어요. 늘었다가 20대에서 40대까지가 최고치에 달았다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80대가 넘어가고 60대부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고 80대에는 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구를 더 많이 끼는 겁니다. 실제로 트름도 더 나이를 먹을수록 트름을 더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소화 요소가 줄어드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이 소화 효소는 외부에서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먹었던 소화제들이 소 위에서 효소를
예, 효소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걸로 소화제를 만들고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뭐 가스알명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르게 뭐 이 식물을 발효시켜서 그걸로 그러면 그때 거기서 효소가 생긴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소화제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양리학에서 그 서양 의학에서는 소한테 효소가 있는 그 효소가 사람 효소에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고 어차피 사람도 잡식성이어서 뭐 채소, 야채를 많이 식물도 많이 먹기 때문에 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소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사람의 소화제로 사용을 했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만드는 소화제는 없답니다. 소화제는 대부분이 이제 지금은 뭐 식물에서도 많이 해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외부에서 우리가 소화 효소를 잘 섭취를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는 이렇게 보시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다 배워서 기억하실 테지만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요.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그리고 그럼 지방은 렙티아제라는 또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밀라제하고 프로테아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지금은 보면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크게 우리 몸속에 있는 더 이 담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담즙에 있는 효소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된대요. 그건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무리 지방질이 많다고 해도 지방을 소화를 못 시키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은 또 빠르게 이렇게 배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탄수화물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방으로 쌓이는 게 더 많은 거지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지방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효소는 아밀라제하고 프로테아제, 단백질과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효소하는 게 그 분해하는 효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그러면 뭘까라는 거죠. 이 효소도 생명체의 일종입니다.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 중에서도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미생물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바로 지금은 이렇게 역가 수치라고 이제 표시를 해요. 이 역가 수치라는 게 이제 이 효소가 얼마나 활성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우리가 이 효소 제품을 드실 때는 꼭 역가 수치를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까지 유산균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 유산균이 뭐 그냥 유산균도 아니고 만약에 단백질을 분해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해주는데 이, 이 효소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유산균들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분해를 잘했기 때문에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보충을 하시면 소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보충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 밀가루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밀가루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예전에 먹었던 거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이 밀가루 섭취를 줄였더니 속이 굉장히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뭐 굳이 안 먹어도 될 때는 안 먹는 걸로. 만두를 드시려면 어쩔 수 없이 만두피를 먹어야 되니까 밀가루를 먹어야 되지만 굳이 라면을 끓여 먹지 않는다던가 뭐 중국집을 가도 굳이 짜장면이 아니라 볶음밥을 시켜 먹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저는 밀가루 섭취를 조금 줄이고 있는데 줄여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죠. 작년 11월 달에 엔자임 바이옴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소고 바이옴은 이제 말했던 유산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 이 엔자임도 미생물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바이옴도 미생물, 생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라고 하면
두 종족이 만나서 우리의 장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효소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60만 역가 이상입니다. 이 60만 역가라는 건 어느 정도 수치냐면 1분에 1분에 1역가가 1유닛이라고 해서 1역가를 얘기를 하면 1분에 1 마이크로그램의 그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아밀라제가 아밀라제의 양이 1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60만 유닛이라고 하면 60만 유닛이라고 하면 1분에 60만 마이크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60만 마이크로그램이면은 1000 마이크로그램이 1mg이니까 60만이면 1000에 100이잖아요. 1000하고 100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에다 1000을 곱하니까 100mg을 1분에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600mg, 600m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정도의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걸 그런 정도의 그 효능? 네, 그런 정도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60만 역가 이상이냐? 아밀라이제가 60만이고 프로테이제가 8,500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60만 8,500이지만 그래서 역가 수치를 계산할 때는 그냥 60만 이상이다라고 해주는 거죠. 8,500은 뭐 이렇게 수치가 낮으니까 그래서 60만 역가 이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그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효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효소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곡식 곡물하고 과일하고 채소를 발효해서 27가지 곡물하고 과일 채소를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효소가 생깁니다. 그거는 우리 민간요법으로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실청. 매실을 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시죠. 그러면 거기서 뭐 매실주 술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술보다는 그 매실청을 가지고 이렇게 청이 나오면 그걸 뭐 속이 좀 더부룩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타서 매실차를 드시잖아요. 그 매실차가 바로 발효가 돼서 아밀라제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곡식들 그러니까 곡물이나 과일, 채소를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효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효소들을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해서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27가지. 왜냐하면 각각의 그 곡물, 과일, 채소가 만들어내는 이 효소들이 같은 아밀라제여도 같은 아밀라제도 뿌리가 다르면 다르게 조금 더 그리고 이 어쨌거나 이게 한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활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전학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전에 대한 거 배울 때 순종과 잡종 어떤 게 더 강하냐라고 항상 잡종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혼혈아가 훨씬 이쁘잖아요. 혼혈 사람들이 훨씬 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섞여야 많이 섞일수록 훨씬 더 강한 유전적인 형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친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전 정보가 계속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열성 유전 형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7가지를 선택했다? 27가지를 발효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실청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그걸 보면 아마 그런 것들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산균, 단백질을 분해하고 글루텐을 분해하는 특허 유산균이 두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엔자임 바이옴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5가지 곡물과 12가지 과일 채소 해서 그대로 효소를 했고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만이 가지고 있는 유산균으로 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특히나 식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유산균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은 어,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축구팀은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잘한다. 였고요. 그리고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체력적인 게 필요한데 항상 우리나라 선수들은 뒷심이 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서양의 선수들은 그 고기가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좀 떨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체격도 더 커지고 체력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이런 그 성적도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굉장히 빨리 돼요. 왜냐하면 훨씬 분자량이 작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그리고 그 세포막이, 세포막이 동물의 세포막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쉽게 부셔지죠. 그런데 식물의 세포막은 아주 단단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과학 시간에 나오고요. 자연 시간에 나오죠. 자연 시간에.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씩 나옵니다. 이렇게 세포막 배울 때.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성 단백질을 훨씬 더 우리가 사람이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먹을 때 콩을 생콩을 안 먹고 그거를 쪄서, 네, 갈아서 두부로 만들어 먹는 거. 그리고 걔를 된장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된장을 드시면 물론 짜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그게 콩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걸 발효시키면 쉽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알았는지, 참 이런 걸 공부할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이, 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이 우리의 선조들은 진짜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항상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하고 감탄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아주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뉴트리에이트에서 이번에 이 엔자임 바이옴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이 식물성 단백질, 특히 우리 뉴트리에이트에서 나오는 프로틴을 분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출시된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메이 뉴트리라이트가 가고자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첫 번째 주자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뉴트리라이트의 프로틴을 먹으면서 이걸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완전히 우리가 몸에서 거의 100% 흡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글루텐을 분해하는 또 이런 유산균이 같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맛이 원래 이 효소는 맛이 좀 이렇게 그 청국장 갈아놓은 맛이 나거든요. 약간 이렇게 쿰쿰한 냄새도 좀 나고 효소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되지 않게끔 아마 그 과일과 채소가 12가지나 되어 있는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효된 효소가 있어서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숫가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정도 수준?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 있고요. 예, 특허명을 보시면 이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은 지금 특허가 되어 있고 아직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는데 제가 찾아는 놨는데 그거를 적지는 못했고요.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 글루텐 분해 유산균의 특징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이나 개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예, 균주가 되어 있는 유산균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약으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큰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갖는 유산균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효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과
예, 이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를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는 뭐 탄수화물을 먹을 때 탄수화물 먹는 양에 최근에 우리 이 젊은 친구들 20대, 30대의 이 젊은 이 청년층에서는 거의 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보면 쌀 종류 쌀 종류가 20% 정도고요. 80%가 밀가루 종류는 빵, 면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이 글루텐을 분해하는 그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엔 밀가루를 가다 섭취하니까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거는 물과 함께 드셔도 되거든요. 그냥 입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다가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서 뭐 밥하고 같이 씹어서 그냥 삼키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씹는다고 해서 효소가 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드시기엔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털어 넣으시고 그냥 물하고 같이 마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뿌려 드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음식에 미리 뿌려 두시면 안 돼요. 밥에 이걸 미리 뿌려 두셨다?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지났다? 뭐 한나절 지났다? 밥이 녹아 있습니다. 왜 아밀라제가 다 분해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리 뿌려 두시면 돼요. 드시기 전에 뿌려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 효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생물과니까 열에 좀 민감하니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나 음식하고는 해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발효 효소하고 특허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7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효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은 뭐 1분 안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카스테라가 엄청나게 분해돼서 녹아진 거. 그 다음에 프로테인 쿠키. 프로테인 쿠키에 들어있는 프로틴은 동물성일까요? 식물성일까요? 식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는 영상을 보셨어요. 효소가 저렇게 분해를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이렇게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그 진행해 나가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예전과 같,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게 아주 이제 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계속 예전과 같지 않아졌고요. 이렇게 변화가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다들 하실 테지만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어디 외식을 하러 가면 주문을 하잖아요. 만약에 중국집을 갔다. 그러면 다 어떻게 주문하시나요? 음, 대부분 세 사람이 가면 오늘은 짜장면 통일? 오늘은 짬뽕 통일? 이렇게 주문했죠. 친구들하고 가면 오늘은 된장찌개로, 오늘은 김치찌개로. 한 가지 메뉴, 한 테이블에는 한 가지 메뉴만 올라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회생활을 처음에 할 때도 항상 메뉴는 통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 다 비슷비슷했던 거죠. 생활 습관도 비슷했고 거의 비슷한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적인 독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푸드코트라는 것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식당들이 생기면서 요즘엔 세 사람이 중국집에 들어가면 세 명이 다 다른 제품을 시킵니다. 누구는
짬뽕 몇 개, 누구는 간짜장을, 누구는 볶음밥. 세 사람이 다르게 시킵니다. 예전에 그렇게 시키면 주인분이 통일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주인도 세 사람이 세 가지 제 메뉴를 시킨다고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서 바뀌었나?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은 나는 내가 기억할 때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재밌는 거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한 사람은 이 식당에서 한 사람은 저 식당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 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 고속버스 타고 휴게소에 가서 15분, 20분 쉴 때는 무조건 우동. 식구들 4명이 가면 4명이 다 우동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딱 하면 나는 국밥, 나는 뭐 다 다른 식당에서 다른 음식들을 시키고 이 생활 패턴도 같은 가족이어도 다 다르게 생활을 합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가 추구하는 이 건강에 관련된 건 이제 개개인들이 다 다르다. 유전적으로 비슷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했던 거죠. 예전에는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큰 이동들이 없으니까 다 비슷비슷했지만 요즘엔 형제여도 쌍둥이여도 하다못해 일란성 쌍둥이도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하는 게 현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돼야 되고 그게 단순히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몸을 조금 더 좋게 하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웰리스라는 방향, 좀 더 나은 삶, 좀 더 건강한 삶. 웰리스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뭔가를 예방해야 돼, 내가 아프지 않아야 돼가 아니라 아프지 않은 거를 뛰어넘어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뉴트리아트는 추구를 하면서 이 바이옴에 대한 부분들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우더가 듀얼 포뮬러로 돼 있어서 이 단백질하고 글루텐을 분해하는 유산균과 발효 효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 이 미생물들을 연구를 해서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프로틴을 제대로 소화해서 제대로 흡수시켜서 우리 몸의 근육에 단백질이 쓰여야 되는 곳들에 그 단백질들이 분해되면 최단계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고 그 아미노산을 우리는 쓰는 건데 그렇게 분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우리 몸에서 잘 쓰이고 우리의 각각의 몸의 그 장기들, 우리 몸의 신체 부위들, 부위에 잘 가서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뉴트리라이트가 앞으로 진행해보자 하고 있는 방향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실 때 이런 것들을 드실 때도 이 뉴트리라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뭔가 새롭게 선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써 있기로는 하루에 한 포 드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다라고 하시면 세 번 드셔도 돼요. 식사하실 때마다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은 이번에는 짜장면이 맛있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 친구가 먹는 짬뽕도 먹고 싶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가루를 짜장면과 짬뽕을 많이 먹어서 1.5인분, 2인분을 드셨다. 그럴 때는 두 포 드셔도 되고요. 세 포 드셔도 됩니다. 이거 꼭 하루에 한 포라고 해서 한 포 더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안 납니다. 훨씬 그냥 효소가 몸에 많이 들어가서 분해가 더 잘 되고 소화가 더 잘 되고 그래서 가스가 안 차고 우리 속이 편안해지는 거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아시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스테라에다가 한 포 더 넣었으면 더 빨리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최근 들어서 속이 더부룩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많이 차는 것 같다. 아니면 예, 옆에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방구를 많이 낀다. 그러면 꼭이 엔자임 바이옴을 옆에서 꼭 터서 한번
먹여보시면, 드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엔자임의 제가 예고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엔자임 효소 파트 2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에도 엔자임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뉴트리아트의 또 다른 엔자임 제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